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대표 김비연 김선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엄청나게 춥습니다. 네, 꽁꽁 얼었어요. 네. 거리에 눈도 왔고 눈이 얼었어요. 네. 김비연이나 저나 넘어지면은 이제 뼈를 다칠 수 저는 있는. 아닙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전 골 감소증이 약간 의심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재보진 않았지만 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네. 다녀야 되죠. 네. 네. 어제 같이 걸었는데 보폭이 한 15cm 정도 되더라고요. 예. 자, 지금 골 감소증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아주 그 골 감소증, 골 때리는 골다공증 얘기가 있었죠. 예. 관련해서 네. 아주 골 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한의사협회 회장님께서 네. 뭐 하여튼 아주 황당한 퍼포먼스를 굉장히 하셨는데. 새로운 명약이 또 발견됐죠. 골수를 이렇게 하는 약이. 네. 그건 저기 큰 성과인데. 뭐 아마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저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히구라 139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혁신이 필요해. 혁신해야지. 다 바꿔. 그냥 혁신으로는 부족해. 파괴적으로 혁신해. 근데 파괴적 혁신이 뭐야? 병원도 파괴적 혁신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나? 어려울 것 같긴 해. 무턱대고 갈아엎기만 하는 조직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혁신 비법.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에서 배우는 덜 파괴적 혁신.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메이오 클리닉의 스마트한 혁신 비결. 덜 파괴적 혁신.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우리 기자입니다. 정유준 인턴 기자도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왜 빼먹습니까? 네, 아니 이제 소개해 주려고 했죠. 네. 아까 사실 오프닝에서 자꾸 막 웃음소리 같은 게 약간 네. 잡음이 들어가는. 뭔가 끼려고 했었죠, 잠깐. 편집도 안 될 네네. 것 같은데. 네. 자, 정유진 인턴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유진 인턴 기자입니다. 본인 소개를 좀. 네, 왜 어쩌다 네. 인턴 기자가 지금 됐죠?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데, 네. 저희 특성화 일환으로 여기 청년회사에서 인턴 기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4학년 진급한 거죠? 네네. 4학년의 첫 번째 순서로. 네. 인턴 기자. 네. 말이 인턴 기자고 열정 기자 아니에요? 열정페이로. 열정페이 그런가? 아니 학교에서 심지어 약간의 그 교육비를 저희한테 줍니다. 네. 아, 그래요? 아주 조금이지만. 네. 여기서 따로 받는 건 없으시고. 네. 열정 기자 맞네. 네. 네. 자, 그럼 열정 기자 김희주. 저도 열정 MC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뭐 열정 그런 편집 주간인 걸로. 네. 그래서 정유진 인턴 기자가 그 한의협 회장님의 퍼포먼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네. 좀 이따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인턴 기자가. 김희주 인턴 기자도 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원주 이제 본과 4학년 되는 인턴 기자 김희주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연대 출신들이신 걸 봤을 때 박쌤하고 뭐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 박쌤 세브란스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왜 다른 1년에 백몇십 명씩 입학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 그거 아니고 왜 다른데 문호를 개방하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성모병원이에요? 다음 2월 달에도 또 네. 인턴 기자가 오고요. 거기도 참 연대에서 그러니까 3월 달에는 네. 건양대학교에서 또 오게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걸로 좀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네. 그리고 사실 그 강원도에 있는 어느 또 다른 네. 모 학교에서도 신청이 왔었는데 네. 저희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신청한 이 사람들만 지금 인턴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네. 또 있어요? 남자 기자도 있는데 네. 지금 취재 갔습니다. 네. 거기도 세브란스죠? 거기는 원주, 예, 연세 원주. 예, 그렇죠. 세브란스로. 예. 그거 관계 없다니까. 네. 요새 세브란스 약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인턴 기자들의 얘기는, 좀 이따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우리 곽 기자와 함께 한의협 회장의 초음파 골밀도기 시연. 네. 요 관련 소식을 좀 알아보죠. 뭘 한 겁니까 도대체? 말 그대로 초음파 골밀도기를 이제 회장이 직접 나와서 시연을 한 건데요. 시연을 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제목이 타이틀이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 기자회견이라는 거를 이제 한의협이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오전쯤이었나요? 뭐 전날 저녁 때문에 모르겠는데 몇몇 기자들 사이에서 한의협 회장이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의료기를 뭐 시연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아서 그날 이제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복지부는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초음파 골밀도기, 이게 이름이 오스테오 프로라는 장비라는데, 이따가 뭐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재 잘 쓰지는 않는 장비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시연을 했는데, 이유가 이제 직무유기, 복지부가 직무유기라고 한의협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복지부가 지난해 말까지 한의사에 허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하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걸 좀 발표한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서 한의협이 이를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골밀도기 측정을 회장이 직접 시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 시연 모습을 이 영상으로 보셔야 알 수 있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청년의사에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캡처라고 하나 찍었죠. 네. 촬영 편집해가지고 그게 거의 한 3만 뷰 이상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업로드하고 딱 첫 24시간에 정확하게 3만 플레이를 찍었습니다. 24시간 만에 네, 3만 24시간 플레이. 만에. 예, 경향신문 한 20만 뷰. 응? 아닌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아, 근데 뷰는 동영상은 이제 건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요? 경향신문이 올리는 것 중에도 3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모르긴 하여튼간, 해도. 네. 네. 어쨌든 이게 그 3만 명이나 그 동영상을 봤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24시간 만에 최초죠? 네. 그렇죠. 저희가 동영상을 올리는 게 흔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 뭐 3만 명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야동 이런 거 제외하고 3만 뷰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야구 동영상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제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이런 거. 네네네. 하여튼 엄청난 반향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특히 안 보신 분들은요, 빨리 지금 청년의사 페이스북에 접속하셔가지고 네. 보세요. 네. 보시고 난 네. 다음에 다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러시면 더 재밌을 뭐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음성 파일 이런 거면 저희가 틀어드릴 텐데, 이게 음성으로는 또 좀 안 살고 이게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장갑 끼고 뭐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그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현장 분위기를 우리 저 현장에 있었던 정유진 기자와 그렇죠. 함께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정 기자가 갔어요. 가니까 그냥 이제 무대에 앉아가지고는 그 회장님이 뭐 이렇게 뭐 처음에 뭐 낭독을 좀 했죠. 네, 네. 연설문을 쭉 낭독하시고 그 다음에 시연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네.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네. 이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때 일어나서 가운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그 에이셉틱한 그런 장갑을 끼더라고요. 뭔 틱한요? 그러니까 고무장갑 같은 네, 거. 고무장갑 같은 거 수술할 때 쓰는 네. 그러니까 하얀 가운을 네. 입고 고무장갑을 네. 끼시고. 네. 예. 그 이제 끼고 가서 네. 그 시연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기계로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눈치였어요. 네. 그래서 막 중간에 버벅거리고 하다가 그 한의학 관계자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이제 직접 시연을 하는데 사실 그게 분명 얘기하실 때 뭐 문진을 그 전에 하셨거든요. 네. 뭐 건강한 청년이고 나이가 29세고 뭐 전혀 질병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이제 기계 입력을 하고 이제 시연을 하는데 뭐 발을 거기다 갖다 대더라고요. 네. 발을 갖다 대면서 이 기계에다 갖다 대기만 하면 다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봤죠 저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복숭아뼈 근처를 뭐 한다고 하는데 네. 하고 나서 보니까 검사 결과가 모니터에 뜨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T스코어하고 Z스코어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4.41인가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배운 바로는 T스코어가 아니라 Z스코어를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Z스코어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 검사자가 29세이기 때문에 네. 되게 젊은 편이에요. 남성이었죠? 네네,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남성과 연령에 따라서 반영해야 되는 스코어가 다른데, 뭐 제 스코어는 그냥 무시하시고 T스코어만 얘기하니까 저는 뭐, 그거보다 했는데, 네. 보통 마이너스 4.41이라는 정도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뭐, 건강에 문제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 보니까 솔직히 저는 좀 그때부터 황당했죠. 아니 그분이 그 29세 남자가 아주 특별한 체질이거나 아니면 미처 몰랐는데 큰 지병이 무슨 있거나. 병이 있었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죠.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꼼꼼하게 문진을 하는 식의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거기서는 전혀 없다고 했었거든요. 미리 문진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더 신빙성이. T스코어 마이너스 4.41 정도가 나오면 진짜 80대 할머니 정도라고 네. 하는데 그럼 왜 그게 80대 나왔을까요? 할머니 중에도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의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제가 추측한 바로는 네. 뭐 이게 초음파 골밀도 검사 기기라고 해서 네. 그 부위에다가 뼈 부위에다 잘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초음파를 쏘는 그 막대기 뭐 이런 거를 네, 네, 뼈 있는 네. 데다 딱 갖다 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약간 비껴서 하면은 뼈 없는 데로 가게 네, 되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뼈가 없는 데면 골 밀도가 그렇죠. 없는 거죠. 네. 뼈가 없으니까. 그 이제 예상과 좀 다른 정상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굉장히 네. 비정상적인 그렇죠.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약간 네. 웅성웅성. 뭐지 왜 저러지 이러고 예전에 무슨 네. 무슨 그 의료 프로그램에서 엄앵란 씨가 나와서 네. 유방 이게 뭐 하다가 암 유방암이 발견된 검진됐 그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숙연해지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다고 다독여가지고 그때 막 장례 뭐 울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결과를 발표를 한 다음에 네. 나중에 기자들이 이제 추가로 질의응답 뭐 이런 네. 거를 좀 했죠.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 4.4인지 그 상태에 대해서 골다공증, 골감소증 이걸 좀 왔다 갔다 말씀을 하신 걸로.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처음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 뭐 이렇게 쉽다. 검사 누구나 그렇죠. 검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게 사실 4.41 같은 경우에는 골 감소증 정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골다공증이라 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 자리에서는 되게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 당황하시면서 뭐 골 감소증이다. 이걸 뭐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얼마 보고 넘어갔는데 저희 기자들끼리 질문하는 시간에 어떤 기자분이 콕 집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게 골 감소증인지 골 다공증인지 명확하게 진단명 알려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또 골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골 감소증보다 더 심한 게 골다공증인 거죠. 네. 그러면서 뭐 골수를 채워주는 약을 뭐가 된다. 뭐 이 이런 식으로 부분이 얘기 나와서. 꽤 저희가 히트였죠. 히트인 네. 거죠. 이게. 골수요. 치료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분은 골 감소증이라서 골수를 보충하는 약을 써야 된다. 그렇죠. 골수가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김변은 변호사인데 음. 지금 알잖아요. 골수하고 뼈하고는 관련이 네. 없다는 거를. 이게 위치만 같을 뿐 이게 굉장히 아니 다른 왜냐면 종류의- 이제 또 한의학적인 용어로 다르게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하여튼 우리가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골수를 보충하는 약 이런 건 사실 골다공증하고는 무관한 그런 약 네. 없죠. 네. 골수를 보충한 뭐 골수 이식 수술은 들어봤어도 네. 골수를 보충하는 약 이런 거는 우린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쳇말로 보는 의료인들은 다 빵 터졌죠. 거기서 후합 이러면서. 전임 의협회장인 노한규 회장님께서 이 페이스북 이런데 굉장히 길게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거의 단적으로 이제 얘기했죠. 그렇게 골수를 채우는 그 김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골수를 채우는 그런 치료법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아예.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치료법은 배운 적이 없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있다 없다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넥시아 때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 있다면 노벨상이죠. 네. 한미약품은 이제 저리 가라죠.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굉장히 근데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성장 동력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근데 재미있다 네. 그럴까요? 이제 약간 더 어처구니 없다고 할까요? 이런 논란이 되니까 한의협에서 약간 뭐 해명이라 그럴까요? 이게 반박이라 그럴까요? 그런 자료를 냈는데 네. 한의사들이 그 골수라는 게 한의학에서는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렇게 거 얘기를 아니에요. 했죠. 네. 다르다. 그래서 심지어 찾아보니까 무슨 보정환 뭐 약도 있더라고요. 네. 골수를 보충하는 약. 그래가지고. 음. 근데
이게 같은 사람을 두고 골수라는 용어를 썼을 때 심지어 현대 의료기기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면 그쵸. 딴 종류잖아요. 그쵸. 그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골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또 질문한 사람은 없나요? 기자 중에선? 사실 그거를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너무 당황을 해서 뭐 어떻게든 진단명은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 치료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거의 끝내가는 식으로 그렇게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었지만 네. 저는 인턴 기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자만 질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묻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기자라는 게 등록된 무슨 기자는 또 말입니까? 뭐예요? 우리 거기 이제 한의업 출입 기자를 얘기하는 거죠. 한의협 네. 출입 기자만 한의업 출입 기자를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아 그러면 청년회사 기자는 질문을 못했겠네요. 우리 지금 출입 정지잖아요. 아니 근데 한의업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는 출입 정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관련 자료를 자료나 하나도 안 이런 건 안 주신다고 주는데 하더라고요. 출입 정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 그 우리는 질문을 해도 질문은 되는 해도 거예요? 되는 아유, 뭐. 감사하네요.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 그 자료는 등록을 안 한의협에다 하는 거예요, 기자 등록을. 아니, 원래 청년회사도 한의협 출입 기자가 있었는데 있었죠. 네. 예. 그 언제죠?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에 뭐 한의협을 좀 비판하는 뭔가 좀, 기사를 썼다는 했다가, 이유로 예. 잊어버렸는데 출입 정지 처분을 받아서 아. 아무 자료도 안 오고요. 네. 뭐 가면은 이제 뭐 가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엔 어떻게 갔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는 오고 프레스센터에서 하니까 네. 넓으니까 막을 수가 네. 없죠. 출입 통제를 하지 못하는 않으니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 거죠. 네. 근데 출입 정지는 아니라 그랬다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인데 사실 이제 뭐 한의협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기가 이제 되게 쓰기 쉬운 것 중에 하나를 고른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올려놓고 점만 딱 찍으면 이제 나오는 거를 갖다 쓰긴 쓴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이제 그 딱 수치 나올 때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한 이상했죠. 거죠. 예상과 근데 이분이 다른. 거기 앉은 분이 남성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178에 뭐 80kg 정도 나가시는 건장한 남성분이시고 88년생이고 한의협의 직원인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직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미리 좀 얘가 이분이 건강하다는 거를 알고 거기 이제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정상 수치나 뭐 이런 게 나와서 깔끔하게 이분은 찍어봤더니 굉장히 정상 수치다.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잔영이 넘어가면 진단명이 나올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필요도 없는데 이게 뭔가 이 수치부터 잘못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거기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단명도 얘기해야 되고 이제 치료법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한의협 입장에선 과유불급하셨네요. 진짜. 그러게요. 예.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시연 그렇게 공개 시연을 하는데 미리 안 해봤을까요? 연습을 해보셨을 그게 텐데 너무 안 해보신 거예요? 제가 너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나중되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걸 좀 연습을 많이 하고 데뷔를 좀 많이 해오셨으면은 네. 자신의 전문성을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게 역설적이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꼴이 됐으니 네. 좀- 평소에 그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군요. 네, 저희 이모부도 한의사고 하셔서 저 사실 되게 한의학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네. 네, 저도 한약 먹고 가끔 그러는데요. 근데 12일 그날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날 보고 좀 깼어요. 네. 그랬군요. 사실 안 하니만 못하는. 네. 지금 한의협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퍼포먼스죠 일종의 이걸 가지고 난 다음에 대언론 보도를 하고 나서 복지부에 어떤 지금 좀 뭐 일단 강력한 액션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돼 뭘 있는 하겠다는 건데 건가요? 일단 뭐 이렇게 투쟁도 하고 나가서 투쟁도 하고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거 빨리 결정해 달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복지부는 그날 상황이 아까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하고 뭐 성명서 좀 읽고 뭐 이러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퍼포먼스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날. 근데 이 관련된 부서 계신 분들이 요즘 이제 그 청와대 업무 보고를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그 관련 과에 계신 분들이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었어요.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복지부에 계신 분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있다가 그날 오후에 이제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이제 한 거죠. 모여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했다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지금 복지부는 결정된 게 지금 없고 최종 나온 사항은 일단 대화로 좀 해결해 보자.
협의체안에서 대화로 좀 일단 좀 해결해보자까지만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뭐 지금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한의협 쪽에서는 뭐 헌법소원도 하고 행정소송도 그렇게 좀 한다고 가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런다면서요. 헌법소원 얘기는 복지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그 엑스레이가 초음파인데 지금 하신 것도 초음파 네. 엑스레이 초음파잖아요. 네. 그것도 뭐 엑스레이까지 하고 그날 말씀도 하셨는데 복지부 입장은 이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초음파하고 이 엑스레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이라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1년 전쯤에 복지부가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근데 요번에 이제 이게 터지자마자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가 허용해 주려면 의료법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도 지금 초음파랑 엑스레이는 허용해 줄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한 거예요. 이제 이제 약간 이해가 애눌러서 되네요. 강조를 그러니까 한 거죠. 지금 예. 김필건 그 의사협회 회장님, 한의사협회 회장님께서 퍼포먼스라고 자기가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고발을 해라. 잡아라. 했더니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고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했죠. 의협투에서 예, 고발을 하면 이게 의사협회가 하진 않았어요. 협회는 그래요? 하지 협회는 그러면 계획이 이제 없다고 이게 했어요. 형사사건화 되니까 형사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의료법 27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고 그렇죠. 안 되면 헌법 소송을 내겠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면허 정지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행정 소송을 하면서 그렇죠. 또 그렇게 헌법 하겠죠. 소원을 하겠다는 이제 일련의 계획이 계획을 있는 쭉 잡고 거네요.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저도 이 사건을 그 의사들 사건에서 좀 다뤄봤거든요. 골밀도 뭐냐면 제 기억에는 한 7, 8년 된 것 같고 그 부인이 간호조무사인데 그 여성 환자의 골밀도 검사를 부인이 했어요. 간호조무사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이제 그 의사왈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굉장히 좀 안전한 기계고 그리고 또 의사가. 여성을 상대로 이 골밀도 측정을 하다 보면 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좀 그 민망할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부인이 했다. 그 신체 부위에다가 골밀도 검사기를 대고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래도 처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어서 기소 유예를 받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처벌은 처벌이죠. 그러니까 의사도 직접 안 하고 간호조무사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한의사가 아주 흥미로운 이제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근데 이게 이제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청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제 시연할 때 그냥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무면허 의료행위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가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이걸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뭐 배우들이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 하는 거랑 뭐 비슷한 차원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이게 보면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설사 그게 의료행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프레스센터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한의원도 아니죠. 그렇죠. 의료법 33조에 보면 개설된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다리 밑에서 그 환자 보고 그러지 마라. 위생이 시설로 허가나 신고된 장소에서 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프레스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또 크게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퍼포먼스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이고, 장갑이 재밌던데 그러지 장갑? 마세요. 지금 한의협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 거고. 아니 장갑 뭐 이런 게 저는 네. 이제 동영상 그 편집하기 전에 그 우리 기자들이 찍어온 원본을 처음에 봤을 거 아닙니까 먼저 보면서 계속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너무 어설프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황당무계한 마이너스 4점 몇짜리 결과를 받아들고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겁니다. 그쵸.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기계를 왜 한의사만 못 쓰게 합니까라고 막 강변하시는데 막 이렇게 실소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댓글들에 제일 많이 나온 그 분위기는 다 이렇게 크크크 뭐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좀 몇 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엑스맨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뭐 재밌는 댓글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그중에서 막 엑스맨이 아니냐, 의협에서 일부러 투여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을 지칭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한테 오히려 반전 이롭게 그렇죠. 해주는 퍼포먼스를 했으니까 엑스맨이다. 네. 네. 만약 진짜 그렇다면은 정말 반전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퍼포먼스를 했는데 결과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줬다라는 거죠. 네. 키읔 뭐 이런 거 글자가 많이 댓글에 막 수없이 많이 달렸었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이제 댓글하고 말고 약간 좀 진지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그림이 되잖아요. 일단 그 이제 시연하고 이러는 게 그림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방송국은 리포트를 할 때 일단 그림을 띄우고 제목이랑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띄우고 몇 마디 붙여서 이제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의학적인 것을 깊게 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공중파 이런 거 저는 못 봤는데 이게 들어보면 이제 뭐, 굉장히 중립적으로 나갔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막 이렇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많아요. 한의협이 물론 약간의 중간에 이제 어그러진 게 했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다. 이게 언론을 좀 이용할 줄 안다. 그림을 만들 줄 안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그거 잘만 됐으면 진짜로 얘네 한 건 할 뻔했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SBS에 의학 전문 기자님 계시잖아요. 의학 전문 기자가 아닌 기자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의학 전문 기자는 한 명, 그냥 기자는 300명. 조동찬 뭐 기자가 그걸 만약에 직접 봤었으면 조동찬 기자도 조동찬 문제 있다라고 했을 텐데. 막 방방 뛰었을 것 같은데.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밥그릇 싸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언론에서 띄우기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방송한 데도 있다고 하고 하면 어찌됐든 언론은 뭐 저희도 언론사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있으면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일종의 이제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리 처음 듣는 소리네. 이때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무슨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장은, 입장, 당신의 생각은 뭐냐, 라는 거를 이제 취재를 해서 반영을 해주도록 하는 게 뭐 아주 몇백 년 된 이제 언론의 어떤 전통이라 그럴까요? 관행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이런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한쪽의 주장이 틀린 경우에도 특히 우리 지상파 특히 한방 의료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히 1대1로 똑같은 비중으로 양쪽이 싸운다. 서로 딴 얘기한다. 이렇게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그거 관련해서 어제죠? 그러니까 의협에서도 또 뭐 그런 반박 13일 13일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상당 부분 되게 뭐가 틀렸는지 조목조목 얘기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뒤에 뭐 질의응답에서 더 많이 미디어가 나갈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 기자님? 네. 김희주 기자. 거기 가셨잖아요. 뭐 상황은 어땠습니까? 거기도 가서도 약간 전문성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거기라는 건 의사협회. 네, 의사협회에서 전문성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그 전달력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운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히 방송 쪽에서 볼 때는 되게 좀 거칠고 단순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전문가라서 말이 길어. 그러니까 비주얼로만 보면은 한의사협회에서 잘했고 컨텐츠로 보면 별로였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의사협회에서는 비주얼이 후졌고 컨텐츠는 뭐 그랬고 뭐 그랬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표 같은 거 보여줄 때도 되게 손바닥만한 이렇게 표를 보여줘서 뒤에 기자님들이 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전문성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령 똑같은 상황을 해가지고 이제 고밀도 검사기를 갖다가 잘못되면 4.4 마이너스 4.4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고 이런 비포 앤 애프터 내지는 이 그림을 디퍼런스를 딱 줘버리면 확실했을 텐데 그걸 못했군요. 의사협회는 김병 같은 브레인이 없는 거야. 너무 아쉽네요. 그런 좋은 아이들. 일은 그저께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그 정도는 기본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줄 알고. 그거 하면은 딱 나오잖아. 그러면 비주얼 그쵸. 좋고 여러분 그래서 발바닥에 대면 안 되고요. 여기다 대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김필건 회장님이 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 4.0이죠. 자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요거 정상. 제 생각에 요거 해가지고 좀 올리면은 뷰 한 3만 뷰 또 이상 찍힐 것 같은데. 그럴까요? 우리 네. 저 인턴 기자 둘이서 한번 신발 벗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장비를 여기서 구해오면. 네. 그 장비도 또 되게 좀 어설픈 거예요. 그러니까 골밀도 사용기기에 올바른 사용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비 뭐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이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안 쓰는 장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비. 요 시연할 때 쓰신 장비. 뭐 오래돼서 오래되기도 했고 안 정확하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정확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골밀도라는 게 뼈가 이제 온몸에 있으니까 그 골밀도도 부위마다 또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네. 딸랑 한 군데 그 뼈도 아니고 뭐 아킬레스건 부위에서 측정했다라는 또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렇죠. 한의협 회장님이 누가 물어봤나봐요 기자가 어디서 측정하신 거예요? 네. 어디를 어떻게 측정하신 거예요?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발꿈치 뼈, 뭐, 이런 정확한 부위가 아니라 아킬레스건에서 측정했다. 아킬레스건은 뼈가 아닌데. 아킬레스건은 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네요. 그렇네요. 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셨어요. 예. 오늘 빵빵 터지는데, 김민현 컨디션 좋은데요. 그러게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지부한테 우리가 이거 동영상 보셨죠? 이러고 전화했더니 한숨 쉬었다면서요. 아니, 그날 저녁에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통화했을 때 동영상 좀 제발 자기는 못 가서 못 봤다고 동영상 좀 보여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편집 중이니까 우리 좀 이따 이제 올릴 거니까 와서 좀 보시라. 보고 나서 뭐 분위기가 그냥 한숨만 쉬었는데 뭐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은 본인 생각이신 거죠, 박사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 그냥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 당황스럽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당황스럽다 말씀하셨답니다. 네. 당황스럽다. 그거는 아주 건조한 얘기죠. 사실은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운 거죠. 이렇게 할 줄은 몰랐고. 한숨을 어떤 뜻이죠, 우리가 보통? 숨은 뭐 이렇게 힘들 때도 쉬고.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복지부 관계자는 좀 힘들었다. 힘들었다. 고일 때문에. 힘들 때 많이 쉬죠, 한숨을. 그러니까 꼭 그 한숨 쉰 걸 어처구니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의도적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한의협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한의협의 반응은 뭡니까? 지금 청년의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참 문제가 있는 얘기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은 없나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무슨 소송이나 이런 걸 하면 대응해주겠다. 뭐 완전 공식 논평은 없어도 여러 루트로 이건 그냥 시연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 내가 그러지 않았냐? 이 경우에 추가로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꼬투리 잡지 마라.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인터넷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꽤 이슈가 된 게 이제 몇 초 저희도 그랬지만 한의학 김필균 회장이 시연한 건 오진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꽤 이슈가 되고 사람들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이트에 이제 이런 제목을 달고 이 글을 이제 이런 글들을 많이 이제 복사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이제 막 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댓글들도 제가 봤거든요. 이 신문들 지금 이렇게 오진이라고 내는 신문들 의학 전문 기자들 전부 의사들이 하는 거다. 믿지 말아라. 이런 댓글들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여론이 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보니까 의사들이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의사한테는 나쁜 얘기를 한다.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청년 의사도 믿을 게 못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료 전문지 중에서 의사들이 하는 신문이 아닌 게 더 많잖아요. 그냥 일반 기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차려서 하는 민간 신문사들이 청년 의사는 뭐 저같이 의사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의사가 일하지 않는 그냥 기자들로만 이루어진 매체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만약에 여론몰이를 해버리면 아무리 그냥 막 의학적인 얘기 써가지고 자세하게 써서 해줘도 뭐 안 믿고 안 읽으면 이제 그만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김 회장이 현대의료기기를 시연했다라는 것만 팩트로 남는 거죠, 나중에는.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뭐 재밌었던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한의사협회 29살 직원분.
일단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고 정밀 검사를 데려와라. 해봐야 되는데 공짜로 해주겠다는 우리 병원에 병원도 오시면 공짜로 해드리겠다 뭐 그렇죠. 이런 댓글 많이 달렸는데 어. 공짜로 해주면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죠. 네, 환자 유인에 네,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돼요. 본인 저희한테도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몇 분 교수님께서 직접 네. 연락을 하셔서 네, 그래서 우리 병원으로 보내달라. 저희 검사해드리겠다. 무료로 해드릴 수 있다. 왜냐면 너무 걱정되니까 젊은 나이에 진짜 만약에 마이너스 4.0이면 정말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다는 그쵸. 뜻이거든요. 정말 시급한 큰일이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응급 환자인 거예요. 응급할 수도 있는 거의 거죠. 응급 환자인 거죠. 어. 네. 검사 해보셨나요? 그걸 한번 취재를 네. 해봐야겠네요. 그분을 본인은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황상으로는 저분이 기계를 잘못 만져서 된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되는 거죠. 우리 노한규 전 회장님이 어디서 또 계산했나 봐요. 10만 명 중에 8번째인가로 낮은 수치랑 100만 명 중에 몇 번째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극단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한의업 직원이시기 때문에 네. 요쪽 루트로는 안 오실 것 같고 그쵸. 뭐 내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죠 뭐. 그렇죠. 뭐 네. 골수를 보충해준 약을 드신다던가. 그렇죠. 약을 먹던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럼 약을 드시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면 안 될까요? 그분은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름도 나왔어요. 동영상에 보면. 그 음. 한의사 협회 회장님이 그렇죠. 그 시연인데 뭐 굳이 그걸 또 이름을 입력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아무개라고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는데 다 들려요. 그래서 전 이제 그분이 직원이겠지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찾아봤죠. 이름을 부르길래 이름 딱 치고 한의사 협회 딱 쳤더니 직원이 맞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저 같으면은 진짜 병원 가서 검사해볼 것 같은데. 정밀검사. 혹시 진짜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요. 반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내일쯤에 제대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진짜 제대로 한 검사해봤더니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는 거지. 특이체질. 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한의사도 이 기계 쓸 수 있다는 결론으로 가는 여론이 건가? 확 넘어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걸 의도하신 건 아니죠. 요새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 예. 응팔보다 재밌는 것 같은데. 응팔. 자, 응답하라 1988 마지막 두 편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보내드리는 히구라 139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의 본질을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적인 의사 에릭 토포리.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내놓은 처방인 이 책은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다. 엘고 전 미국 부통령. 에릭 토폴은 이 책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의료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고도 막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 앞에 생생하게 제시한다. 신종균 삼성전자 CEO.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저자 에릭 토폴의 신작.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 보고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이제 의료의 민주화가 다가온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The future of medicine is in your hands.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자, 넥시아를 비판한 한정호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후 네. 넥시아를 옹호하는 환자단체에서 넥시아와 수입 항암제를 공개 검증하자 하고 나서 지금 논란이 생겼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대한 암환우협회나 백혈병 어린이 보호자회 이런 넥시아를 옹호하는 일부 환자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단체에 이제 13일 어떤 일간지에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감사드린다. 정부나 뭐 이원화 양한방 이원화 의료 정책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네.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넥시아 치료를 5년에서 혹은 10년 넘게 생존하고 있는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라는 이들은 광고에서 이제 한방 치료를 못 받도록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유포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한모 씨를 수사한 경찰청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검찰청에 감사를 드린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보내며 추가 공모자들에 대한 징역형 및 구속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모 씨가 이제 한정호 교수를 교수네요. 지칭하는 거고 한정호 교수한테 유죄를 내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아침에 한 군데에서만 보고 그렇죠. 예. 여기다가 냈구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6군데가 냈어요. 조중동 경향 한결의 문화일보든가 이렇게. 그럼 뭐 일간지에 다 냈다는 돈이 많이 들 텐데.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것도 그 왜 맨 뒷면에서 그
첫 번째 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면 빼기 하나. 거기 이제 굉장히 비싼 면 중에 하나거든요. 고기 하단에 커다랗게 6군데. 더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확인한 것만 6군데. 그러면 이건 또 어느 쪽에 돈을 지원을 받아서 했다 이런 또 오해를 상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설마 현역 변호사를 상대로 또 소송 걸겠어? 아니 그렇게 오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많은 이 대한암환우협회, 백혈병 어린이 보호자회, 암환우 보호자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름의 단체가 연명으로 간 걸로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주변에 물어봤어요. 대한암환우협회라는 데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의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쪽 동네에서 좀 계시는 분이 잘은 모르지만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름은 거창하게 협회지만 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최현철 교수 한우회 이렇게 치면은 요 셋 중에 하나였던 걸로 같은데 이 최현철 교수가 이제 요 환우회들이 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행사하고 사진 찍고 얘기하고 이런 동영상들이 한때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환우회들하고 최현철 교수랑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냥 한 교수 이렇게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이제 약간 그게 좀 다른 내용이 갑자기 있어요? 뜬금없이 서울대학교의 두 교수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그렇죠. 광고가 이어집니다. 그거 좀 전해주세요. 네, 특히 이제 이들은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방영숙 교수를 상대로 오늘 29일 프레스센터에 나와 사기 수입 화황제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미 최원철 교수 측은 동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 넥시아를 믿고 있는 단체인데 이제 이 허대석 교수나 방영주 교수처럼 이분이 이제 암 치료 이런 거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서울대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고 계시는 항암제, 사기 항암제, 최근에 나온 항암제를 들고 와서 넥시아랑 비교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근데 왜 하필 이 두 분을 지목한 건가요? 이 두 분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짜증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뭔가 이쪽 단체에서는 이 두 분을 상징적으로 본 대한민국에서 거죠. 제일 훌륭한 암 치료하는 치료사라고 의사라고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대한암환우협회 등 몇몇 일부 환자 단체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 종양내과 분야의 최고의 명의 두 분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29일 날 프레스센터에 가면은 그 약효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수술도 아니고 짠 하고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공개 검증을 하죠?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무서운 말씀도 하셔가지고 만일 공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암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공범 이런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논문을 발표하라는 건지. 근데 이게 이제 그 뒷말을 보면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게 남보고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고 정작 자신들은 공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국민 사기다. 검증을 처음으로 요구한 의사협회도 더 이상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검증 대상자 모두 함께 진위 검증을 받아야 한다. 29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진실을 공개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우리가 보면 그동안 의료계에서 넥시아가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라. 계속 얘기했죠. 계속 압박을 하니까 넥시아는 됐고, 니네가 쓰고 있는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온 비싼 항암제, 그거에 대한 효과도부터 일단 검증해라. 이러고 이제 맞불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임상 3기, 2기 이런 데 다 논문이 나와 있지 않는 건가요? 그게 검증돼서 4기로 돼서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2기, 3기, 4기 다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 약들이 팔리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근데 뭘 더 어떻게. 내 말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허대석 교수가 직접 하셨죠.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서. 프레스센터는 좋겠네요. 하여튼간 한의사 특수가 있네요. 계속해서 며칠 날 계속 검증. 프레스센터는 원래 늘 자리가 차요. 예약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한의사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은 곳인데. 그래서 허대석 교수 지목된 우리 명의 허대석 교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저희가 이제
직목이 되셨으니까 직접 통화를 좀 드려봤더니 일단 광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할 이유는 없다. 당연한 반응이시죠. 이거 대응할 이유가 없죠. 의사들은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고 넥시아 관련 명예훼손 문제도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식약처에서 다 허가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 다 보고 임상 다 끝나고 안정성이 입증돼서 식약처에서 허가한 약을 의사들이 쓰는 것일 뿐인데 그걸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뭐 대응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그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쓰셨죠. 예.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미 쓰고 있는 항암제들은 다 이 정부의 정식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허가된 약을 쓰고 있는 거고 넥시아는 그런 거 없이 쓰고 있는 건데 그걸 똑같이 동일 허대석 선상에 교수님께서 놓고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이분이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쓰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게요. 또 허대석 교수님이 원래 의료 심사평가 신의료기술 아니요. 평가위원장 보건의료 연구원, 연구원, 네카라고 네카 원장. 그러니까 신의료기술 평가하는 그렇죠, 건 그렇죠. 맞죠. 그런 걸 담당하는 기관의 원장도 지내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 근거 중심 의학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이 인사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죠. 그분을 상대로 지금 시비를 그러니까 걸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사용하는 암 치료약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논문이 나오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식약처에서 그렇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넥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법원 판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완전 비방이잖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바로는 거기에 좀 가깝다고 판결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특정 다수의 환자의 그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 그렇죠. 개별 처방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나온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거는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성복하고 맞춤 정장하고 이걸 같이 비교하는 거랑 같아가지고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허 교수께서 방금 이제 저희가 네카 말씀도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제 네카에서 나서면 넥시아 검증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순식간에 검증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런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복지부나 식약처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여대석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전 국민이 전부 복지부와 식약청이 나서서 검증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와 식약청은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복지부 식약처 입장에서도 그걸 검증하게 된다면은 모든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한약 처방 비방을 다 모든 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치료법 내지는 최소한 동의보감에 이 기술되어 있는 질병 그때부터 알려져 있는 오래된 질병에 대한 처방은 좀 됐고 동의보감에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하여튼 좀 새로 생긴 희한한 병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보감에도 없는 황제내경에도 안 나오는 비방이라고 치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좀 검증해 보자. 그거는 2000년 동안 써온 게 아니지 않니? 라는 그렇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괜찮네요. 그럼 이 암은 어떻게 되나요? 암은 근데 그때도 암은 뭐 용어는 다르지만 있었던 있었다는 식으로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참 애매한. 옛날에 뭐 허준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반위 뭐 이래가지고 뭐였죠? 위암이었나요? 그게? 위암이었죠. 예, 그거 고치는 거 나오고 뭐 이런. 애매하네요. 그것도 또 그렇게 걸면.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광고를 내신 분들은 이제 그 피고인 그죠? 피고인. 저기 형을 받으신 분. 이 형을 받았다는 자체가 한 교수가 형을 받았던 것 자체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냐면은 그 넥시아가 유효하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 자체는 그 한 교수가 최모 교수를 갖다가 명예훼손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명예훼손 했다라고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넥시아의 유효성이나 우수성이 인정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조금. 그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보내며 추가 공모자들에 대한 징역형 및 구속을 기대한다. 이 추가 공모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추가 혹시 김변은 아닌가 여기?
공모자? 공모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네요. 넥시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추가 공모자라면 저도 아마 대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 정유진 기자도 같이 낍시다. 추가 공모자에. 네,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는 걸 보면 뭐, 아니 한약에 뭐 크게 반감은 없으시다고 하니까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를 단순화시키면 야 니네도 어차피 사기 환자 치료 못 하는데 맞아요. 예, 왜 자꾸 그러니 우리는 치료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의사들은 실제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사기 중에도 이제 완치율이 꽤 높은 병들이 꽤 많이 생겼죠 요새. 그렇죠.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요즘 이렇게 소아 쪽이나 뭐 몇 가지 이 암들은 사기암인 경우에도 완치율이 뭐 굉장히 높은 뭐 50% 넘어가는 병들도 몇 개 있죠. 네, 그렇죠.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는지 아직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아직 덜 배워가지고 하여튼 몇 개의 암들은 치료 성적이 4기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거를 빼더라도 의사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는 우리 못 고쳐요. 맞아요. 우리 못 고치는데 당신네들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전 세계가 못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노벨상 받고 그 성과를 전 세계인이 다 누려야 되니까 좀 같이 혼자서 비방이라고 혼자 하지 말고 좀 같이 나누어 보아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싫다고 그냥 믿으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이런 분위기로 믿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내가 주는 약만 먹어 이런 태도를 보이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의심을 풀고요. 네. 진짜 좋은 명약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더 진짜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좀 보편화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비방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우리 재판 결과에 따르면은 그걸 갖다 상용에 모든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걸 모든 사람이 쓰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 한의학 성분이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약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죠. 아니 작년에 노벨상 받은 투유유 교수, 그렇게 해서 개똥쑥 성분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해서 임상시험 다 해가지고 약 개발해서 노벨상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단 말이죠. 넥시아도 빨리 그거를 밟아서 제2의 투유유가 돼서 그러게요. 노벨상 받아라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효능이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신문으로 광고해서 뭐 대결을 하자 이렇게 광고를 내시고 뭐 구속시켜라 이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점잖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과학자로서 아니면 학문 학자로서의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물론 이 광고를 그분이 하셨다고. 이분들은 환자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교수님을 조금 설득을 하신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환자 단체들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환자 단체는 정부가 나서서 검증하라고 하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 단체 지금 이 광고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우리 이대로 쓰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로 괴롭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대 가시면 쓸 수 있는데. 한국대 가서 그렇죠? 돈 내면 쓰실 수 있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그러면 단국대 말고 다른 한의원 같은데 가서 넥시아를 달라고? 네, 처방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다른 데는 지금 넥시아를 못 만들기도 하고, 근데,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건 어떻게 돼요? 넥시아가 지금 특허나 뭐 이런 거가 출원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게 특허를 내려면 성분부터 뭐 효과가 검증돼야 되는데, 그러면 가령 다른 데서 그건 다른 데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전문 의약품이 되거나 뭐. 아니 가령 누군가가 그 넥시아를 만드는 그 과정 이거 뭐 성분 이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왜 이렇게 맛있는 중국집 잘 되는 짬뽕집 그렇죠. 레시피 훔쳐가지고 이제 새로 차릴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최원철 교수 팀에 있는 누군가가 그거를 그대로 베껴다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해서 한의원 차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장사가 잘 되겠죠. 장사죠. 그러니까 비방이잖아요. 안 뺏겨야지 비방인 거지. 뭐 뺏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막대한 로열티를 포기하고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온 세상에 공개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인터넷으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알아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알아서 쓰는 원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이럴 수도 있네요. 누가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개한다고 해서. 아무튼 쓸 수 있는데 왜 광고까지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네. 자,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방 관련 얘기만 했네요. 두 개를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네요. 공통점은 프레스센터. 네, 그러게요. 프레스센터. 네. 어쨌든 이제 1월 29일 날 11시에 프레스센터에 또 기자가 가긴 예. 가야겠어요. 뭔가 또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하겠죠. 뭔가. 예. 청년의사는 또 거기 출입 아니요, 요거는 상관없죠. 요거는 한의협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자, 김희주 기자. 네. 뭐 이 소식 지금 짧게 전했는데 요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은 이 넥시아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넥시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잘 몰라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언론 취재에도 협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비방. 그분만 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외국에 계시다면서요. 외국에 계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들어오셨다는 얘기도 외국에 있고. 계시다는 얘기도 있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넥시아를 처방 받으려면 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아닙니다. 당국대 그 죽전 캠퍼스에 가시면 치과병원 4층인가에 넥시아 글로벌 센터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의원이에요. 법적으로는 한의원이에요. NGC 한의원이라고. 거기 가시면 이제 거기 계시는 한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미 그 비방을 전수한 수제자들이 쭉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같이 하셨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같이 예전부터 이제 경희대 계셨을 때부터 같이 이제 연구하시고. 왜냐면 이거는 한의사한테 이제 진단을 받고 한의사가 그렇죠. 맞춤형 처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최 교수님 말고 다른 분들한테는 다 이게 비방이 전수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나가서 다른 한의원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또 넥시아를 또 할 수도 있겠네요. 한 넥시아는 정말 이상한 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과거 기사들을 쭉 보시면 뭐 미국으로 가서 이제 뭐 미국의 후원사하고의 계약 때문에 국내에서는 처방을 못 한다. 뭐 이런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그랬는데 많아가지고. 지금도 넥시아 돈 들고 가면은 처방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정도 됐대요? 꽤 비싼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누가 뭐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잘 그 이후에 소식이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몇 년 전에 내년에 미국의 이 넥시아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오픈할 예정이다. 뭐 요런 또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년이 지났는데도 또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뭔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맞춤형 처방인데 투자를 받았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럼 비의료인하고 동업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의료법 위반일 텐데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또? 너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반성해야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던데 환자의 경험이 뭐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경험이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어려워. 이런 설명도 있죠. 환자의 경험이란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멋진데? 그 말은 누가 했나요? 폴 슈피겔만과 브릿 베렛이 쓴 Patients Come Second라는 책에 나와. 페이션트 컴 세컨드? 환자는 두 번째다? 환자가 첫 번째 아니었어?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래. 책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 이런 책도 있는데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자, 2명의 인턴 기자들 방송 같이 참여했는데 어땠는지 한마디만 좀 해볼까요? 먼저 정유진 기자. 사실 뭐 제가 기사를 쓰거나 인터넷으로 본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 변호사님과 같이 얘기해보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자 수첩 썼는데 그 미녀 기자의 개념 기사 뭐 이런 댓글 달렸잖아요. 네. 그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다 포샵인데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청년 의사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죠? 네, 얼굴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본인이 포샵에 의한 효과라고 자수했습니다. 네. 네. 자, 김희주 기자. 네, 실제로 휘구라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현장으로 와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우리 민혁 기자, 이러지 마세요. 우리 정유주 기자랑 같이 해서 네,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6년 1월 15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